두 번째 주제는 AI 검색 활용 가이드입니다. AI 검색, OAI가 검색 에이전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AI 검색을 잘 활용할 수 있는가 한번 살펴볼게요. AI 검색의 원리는 크롤링이라는 게 있어요. 크롤링, 수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의 다양한 웹페이지, 문서, 뉴스 기사 등의 정보를 대규모로 수집하고 인덱싱하여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놓는 거. 이걸 크롤링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분석, 이해하는 거죠. 대규모 언어 모델이 수집된 정보의 의미와 맥락을 깊이 이해하고 사용자 질의와 관련된 정보를 분석 및 선별하는 겁니다. 여기 LLM이 꼭 필요하죠. 그래서 그리고 나서 생성을 해요. 답변을 생성하죠. 분석된 정보를 바탕으로 사용자 질문에 정확한 응답을 자연어로 생성하고 정보의 출처와 함께 일관된 답변을 제공하고 있다. 이것이 AI 검색 엔진의 작동 원리예요. 자, 크롤링. 질문을 하면 그때부터 크롤링을 하는 경우도 많아요. 크롤링 해온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고 분석해서 그거를 다시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로 이렇게 생성해서 합성해서 생성해주는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AI 검색의 기본 원리다. 또 기존 웹 검색과의 차이는 기존 검색 엔진은 키워드 중심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휴대폰 하면 휴대폰이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는 건 전부 다 검색을 해오잖아요. 그러면서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조회수가 많았던 거를 위로 끌어올리겠죠. 이런 형태로 돼 있고. 또 사용자가 직접 문서를 찾아서 정보를 취합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죠. 내가 10개의 문서, 10개의 문서를 다 읽어봐야 된다는 거죠. 페이지 랭크, 키워드 빈도 등으로 순위가 결정되는 문제가 있어서 이게 정확한 정보인지 이런 판단도 사용자가 100% 책임을 지고 해야 되는 선택은 사용자가 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돼 있죠. 자, AI 검색 엔진은 자연어 이해를 통한 맥락 파악 및 맞춤형 답변을 생성한다. 자료를 수백 개, 아까 AI 같은 경우도요, 한 수백 개의 자료를 검색해 와서 그거를 요약을 해서 나한테 정리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필요가 없다. 여러 출처의 정보를 자동으로 종합하여 요약 제공하고 있다. 사용자 의도 파악 및 관련성 높은 정보를 우선 제시하고 있다. 중요한 내용이죠. 또, 그 사용자 의도 파악하는 것은, 이제 LLM 또는 NLP. NLP는 자연어 처리를 NLP라고 해요. 그래서, LLM 기반의 NLP 엔진으로 사용자의 의도 파악을 하고 관련성 높은 정보들을 우선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그냥 막무가내로 휴대폰이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질문하는 것이 최근 휴대폰의 트렌드가 어떻게 돼? 그러면 휴대폰 가격도 있을 것이고 휴대폰 모양도 있을 것이고 뭐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어떤 뭐 디자인 트렌드가 우선인 거 그런 것들을 먼저 제공을 해주고 있다. 자, 기존 검색은 정보를 찾는 도구였다면 AI 검색은 질문에 답하는 지식 동반자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효과적인 질문 작성법은 구체적인 프롬프트 작성을 해야 된다. 그래서 명확한 목적을 설정해야 되고 질문의 목적과 원하는 결과물을 분명히 명시해야 된다. 또 구조화된 형식 요청, 답변의 형식을 표나 목록이나 단계별 설명 등 구체적으로 지정을 해줘라. 그 다음에 범위 제한, 시간, 지역, 주제, 영역 등 검색 범위를 구체화해라.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 개의 AI 에이전트를 사용하면서 실습해본 내용들이 이런 내용들이었죠. 밑에 효과적인 질문 예시가 있네요. 2020년 이후 딱 이렇게 시간을 정했죠. 이후에 한국의 지역을 정했죠. AI 스타트업 투자 동향이라고 하는 주제를 정했어요. 그것을 표 형식으로 정리해 구조화된 형식을 요청했죠. 특히 성공 사례 세 가지를 명확하게 목적을 성공 사례 세 가지를 간략하게 설명해 줘. 이렇게 효과적인 질문을 예시를 했습니다. 또 컨텍스트 제공의 중요성. 그래서 컨텍스트 어떤 배경 정보를 제공해라. 질문의 맥락과 이전 정보를 공유해서 정확한 결과를 유도할 수 있다. 그리고 질문 의도를 명확하게 해라. 질문을 하는 목적과 활용 방향을 설명을 해라. 또 대상 독자를 명시해라. 누구를 위한 답변인지 명시를 해라. 전문가인지 초보자인지 학생인지.
예? 또 기대하는 깊이, 개요 수준인지 심층 분석인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요청. 사람하고 대화할 때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너무 그냥 맹목적으로 질문만 여기 보면 엑스퍼트에 있는 AI에 대해서 알려줘 그런 것보다는 비전공자 대상이 누군지 비전공자가 이해할 수 있는 AI 기초 개념 5가지를 명확하게 한 거죠. 5가지를 설명해 달라. 또 논문을 요약해 줘보다 이 논문의 연구 방법론과 주요 발견 3가지를 요약해 달라. 핵심 원칙은 구체적이고 맥락 있는 질문을 해라. 그래야 정확한 답변이 나온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기법에서는 그 역할 부여라는 게 있어요. AI에게 특정 전문가 역할을 부여해서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끌어내는 기법. 당신은 데이터 분석 전문가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다음 통계 자료를 분석해 주세요. 또 출력 포맷이죠. 원하는 결과물의 형식과 구조를 명확히 지정하여서 일관된 응답을 유도하는 것. 이것도 기술이겠죠. 다음 정보를 제이슨 형식으로 반환해 주세요. 이런 것도 좋죠. 또 단계별 지시에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너무 복잡한 걸 한꺼번에 이렇게 AI한테 시키면 답변이 허술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분석하고 그다음에 해결 방안을 제시한 후 장단점을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한 문장 안에서도 이렇게 기승전결을 넣어서 질문을 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뭐 보고서를 쓰려고 그러는데 책을 하나 쓰려고 하는데 12챕터짜리 목차를 만들어주고 각 목차에 맞는 내용을 채워주고 내용에 맞는 표를 만들어주고 이렇게 복잡하게 하면 얘가 일을 좀 성의 없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질문에 맞게끔. 그래서 그럴 때는 목차부터 만들고 그 목차를 옆에 두고 그 1장에 대해 챕터 1에 대해서 내용을 좀 더 채워달라든가 이런 식으로 AI를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하는 게 플로이드였죠. 그래서 플로이드에 있는 에이전트가 그렇게 나는 1장 쓰고 있고 너는 2장 쓰고 있고 너는 3장 쓰고 있고 이렇게 쭉 다 일을 하고 있죠. 그런 것들도 있었다. 또 고급 프롬프트 전략은 이제 예시를 활용해라. 지금은 이제 한글로 이렇게 프롬프팅을 해도 어느 정도 이 AI들이 전부 다 알아졌는데 예전에 그게 안 될 때는 프롬프트를 영문으로 되어 있는 프롬프트들을 복사해다가 내가 하려고 하는 한글 프롬프트를 또 영문으로 번역해서 그걸 두 개 합치는 막 그런 과정들을 거쳤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프롬프트만 전문적으로 작성해주는 그런 또 AI가 나온 적도 있었죠. 지금은 이제 그렇게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예시 활용해라. 원하는 답변 형태와 예시를 먼저 제시하여 AI가 패턴을 학습하도록 유도한다. AI는 길들이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학습 패턴을, AI가 패턴을 학습하도록 유도해주는 질문. 자, 바나나의 효능은 답변, 바나나는 칼슘이 풍부해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질문과 칼슘을 이렇게 이제 답변을 해서 이렇게 예시를 줌으로써 AI가 답변 패턴을 학습하도록 유도하는 거. 그다음에 그 사고 촉진 AI에게 단계별로 생각해 봅시다라고 지시하여 더 깊은 분석이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단계별로 생각해 주세요. 그래서 먼저 뭐를 하고 이렇게 순서대로 일을 시키는 방법이 있겠다. 그다음에 제약, 특정 조건이나 제약을 설정해서 보다 집중된 응답을 유도하는 것. 100단어 이내로 요약하되 중요한 날짜와 인명은 반드시 포함해 주세요. 이런 형태로 프롬프트 기법이 엔지니어링 기법을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프롬프트 디자인 체크리스트 다시 한번 살펴보면 명확하고 구체적인 지시를 하고 적절한 예시 및 맥락을 제공하고 원하는 형식이나 스타일을 명시해줘라.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학습 목적별 활용 전략입니다. 학습 목적에 따른 접근법, 논문 요약 및 이해. 우리 학생들은 이런 것들을 제일 많이 쓸 거예요. 공부를 하면서. 그래서 보고서를 쓰고 하려면은 논문 요약 및 이해하는 거. 그래서 논문 제목의 핵심 내용과 연구 방법론을 요약해주고 주요 결과를 시각화해서 설명해줘. 이런 형태. 또 배경조사 및 리서치. 그래서 어떤 주제에 대한 최신 연구 동향을 5개 이상 알려주고 각각의 장단점을 비교해줘. 이런 거 많이 쓰게 됩니다. 이것들. 또 비교 분석 및 평가, 이론과 개념, 또 이론과 개념 A, 이론과 개념 B의 주요 차이점을 표 형식으로 정리하고 현대적 적용 사례를 제시해줘. 맞춤형 활용 팁 한번 볼게요. 과제 시작 전에 주제 탐색.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서는 최근 주목받는
연구 주제 5가지의 각각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제공해줘. 내가 관심 있는 생성형 AI 분야에서 가장 최근 주목받고 있는 연구 주제 5가지에 대한 각각의 간략한 설명을 제공해줘.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또 학습 자료를 구조화하는 거.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자연어 NLP에 대한 개념을 NLP에 대한 것을 이해하기 쉽게 단계별로 설명하고 핵심 용어를 정의해줘. 이렇게 해도 될 것 같고요. 또 지식 검증 및 심화. 내가 이해한 NLP에 대해서 설명할게. 나는 이렇게 이해했는데 내가 잘못 이해했거나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좀 알려달라.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AI가 답변해 주는 것은 늘 하는 얘기지만 답변의 출처를 항상 검증하는 습관 기르는 거. 그다음에 단순 복사보다는 비판적 사고를 통한 재구성을 하라는 거예요. AI하고 논문 쓰는 거 우리가 하면서 그 카피캣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GPT가 생성하는 문장들을 다 걸러내잖아요. 그런데 그 문장을 그대로 쓰지 말고 단순 복사하면 거기에 다 나옵니다. 근데 문장을 가져다가 뭐 토시를 조금 바꾼다든가 아니면 단어의 순서를 앞뒤로 바꾼다든가 하면 훨씬 더 그 사람이 썼다고 인정을 해요. 그래서 나는 정말로 글을 잘 쓰고 말을 잘해서 정말 GPT가 쓴 것처럼 똑같이 했다고 하더라도 GPT는 나는 알바가 아니야. 이거는 GPT가 만든 거야라고 판단할 수가 있으니까 좀 더 재구성해가지고 사용하는 거를 추천을 합니다. 그다음에 정보 검증 및 신뢰성 확인. 이거는 늘 하는 말이죠. 출처 확인. OAI의 출처 링크를 확인하는 거, 발행 일자 확인하는 거, 저자 기관 신뢰도 평가하는 거. 또 신뢰도 높은 자료 선별법은 다중 출처 검증. 우리가 논문 쓰면서 해봤어요. 그래서 꼭 구글 스칼라나 케이시아에 가서 실제로 이 논문 정보가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하는 부분들을 검증해야 했었다. 그 다음에 권위 있는 도메인, 뭐 EDU라든가 GOV라든가 ORG라든가 뭐 GOKR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예요? 공신력 있는 도메인이니까 또뭐 R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권위 있는 도메인이다. 이렇게 그쪽 위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인용 및 참고문을 확인하는 거는 크로스 체크를 반드시 하라는 거. 교차 검증,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AI가 만든 걸 AI로 다시 한번 교차 검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써보면서 어떤 부분은 내가 교차 검증이 필요하고 또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고 없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주의사항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단일 AI 검색 결과만 신뢰하지 말고 크로스 체크해라. 그다음에 AI의 할루시네이션 현상을 주의해라. 인용 내용이 원문 맥락과 일치하는지도 확인해라. 인용을 하긴 했는데 원문하고 좀 벗어난 그런 원문에서는 앞뒤 다 자르고 인용만 하다 보면 맥락에서 좀 흐트러질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사람이 좀 판단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실제 사례로 보는 활용법은 학업 지원 활용 사례는 논문 문헌조사, 인공지능이 교육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최신 연구 동향을 요약해줘. AI가 이렇게 요약을 해준다. 그다음에 과제 리서치, 기후변화와 한반도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자료를 찾고 싶어. 이런 것들. 개념 이해 심화, 양자 컴퓨팅 기초 원리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최신 발전 현황도 알려줘. 또 여기다가 뭐 5장 이내로 뭐 슬라이드로 만들고 싶어 이런 식으로 제안을 두는 것도 좋겠죠. 시험 대비 요약, 경영학 원론의 핵심 이론 5가지를 요약하고 각각의 사례를 제시해줘. 자, 그래서 OAI를 우리가 직접 한번 활용을 해서 실습에서 잠깐 한번 OAI를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 주제를 명확하게 하고 질문을 구체화하는 거, 그다음에 초기 검색 및 결과를 평가하는 거, 후속 질문으로 정보를 심화하는 거, 다각적 관점으로 탐색하는 거, 자료 종합 및 활용하는 거, 이렇게 활용 가이드를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의사항 및 한계점 AI 검색은 항상 환각 형상이 있다. 시간적인 제한도 있고 데이터 편향성을 가질 수 있다. 깊이 있는 전문성이 부족할 수 있다. 또 오류와 편향을 예방할 수 있는 건 다중 소스를 검증해라. 출처를 직접 확인해라. 전문가의 의견도 참고해라. 질문을 좀 더 구체화해라.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효율성 극대화 팁입니다. 그래서 반복 활용과 다양한 검색을 조합하는 거. 그래서 한 가지 AI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검색 엔진을 같이 써라.
개인 맞춤형 학습 적용 방법으로는 학습 스타일에 맞춘 정보를 요청을 하고 난이도를 조절하고 지식 맵을 구축하고 피드백 루프를 만들자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고 지금 이제 우리가 한번 OAI를 직접 접속을 해가지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오픈 리서치를 한번 찾아서 그래서 OAI를 검색을 해보도록 할게요. O.ai 해서 검색하면 자, 이렇게 보면 OAI에 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뭐 가입도 없고 뭐 무료니까 가입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자, 여기에서 최근 생성형 AI 트렌드와 에이전트에 대해서 조사해 주어. 이렇게 제가 한번 해볼게요. 최근 생성형 AI 트렌드와 에이전트에 대해서 조사해 줘.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는 그 즉시 문서들을 찾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쭉 검색을 해서 답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렇게 정리를 해주죠. AI 주요 트렌드는 이렇고 멀티모달 AI로 확장하고 있고 AI 에이전트 기반 자동화 및 실행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고 AI 거버넌스 및 컴플라이언스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그다음에 AI 에이전트의 부상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AI 에이전트는 사용자를 대신해 연결, 거래, 행동까지 수행하는 시스템으로 단순한 답변이나 이미지 생성을 넘어서 자율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리고 실행하며 학습하는 자동화된 AI 시스템이다. AI 에이전트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해줬고요. 또 AI 에이전트 경제, AI 에이전트의 경제는 AI 에이전트가 인간을 대신하여 경제 활동의 주요 행위자가 되는 새로운 생태계를 의미하고 있다. AI 에이전트 활용 사례, 유형, AI 에이전트 한계 및 해결 과제, 그다음에 AI 에이전트 관련 최신 동향 이런 것까지 전부 다 그렇게 조사를 전부 다 해주고 있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좀 써봐도 될 것 같고. 근데 여기는 이제 인터넷에 검색하다 보니까 논문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참조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어떤 학술용이라기보다는 다른 용도, 이렇게 학습용이나 아니면은 또 프레젠테이션용으로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4.8초 동안 200개의 문서를 읽었다고 하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렇게 답을 내주고 있죠. 답이 굉장히 정리가 잘 돼서 200개의 문서를 읽어가지고 이렇게 최종 결론까지 생성형 AI와 AI 에이전트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윤리적 고려, 안전장치 마련이 필수적입니다. 기업들은 AI 에이전트 도입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수 있지만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검색해서 가장 최신의 AI 에이전트 세 가지 추천해 볼 수 있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가장 최신의 AI 에이전트를 오픈 AI의 오퍼레이터, 엔트로픽의 컴퓨터 유즈, 구글의 아스트라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 모양입니다. 또 자, 여기 오라클의 미라클 에이전트라는 게 나와 있고 데이터 쪽인 것 같아요. 25년 퓨전 클라우드 업데이트와 함께 출시를 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워크 리콜 위드 코파일럿 코파일럿은 그 마이크로소프트사 전 제품에 이게 탑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파일럿 많이 쓰고 있고 엔트로픽의 클로드 3.5 이렇게 나와 있는데 소프트웨어 탐색 및 조작, 웹 브라우징, 그 다음에 반복적인 데스크톱 작업 자동화. 그래서 MCP를 이용해 가지고 데스크톱 작업 자동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여기서는 엔트로픽에 클로드를 올려줬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오히려 젠스팍이나 우리가 직접 쓸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좀 뛰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OAI 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물어가면서 답변을 하게 되면 이렇게 질문을 하고 답을 얻게 되면 상당히 많은 처음에 질문이 최근 생성형 AI였잖아요. 그다음에 가장 최신의 질문별로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자료 정리하기가 상당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